네, 화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올 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온열 질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올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온열 질환 대책과 예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양은지 소방경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 여름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정말 더운 것 같은데요. 기후 변화 때문에 평소보다 또 폭염이 빨리 찾아오고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온열 질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6명이었는데요. 연도별로 발생 현황을 또 세분해서 살펴보면 21년도엔 65명, 22년도에 93명, 23년도엔 98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119 구급대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된 온열 질환자도 22년도에 55명에서 69명으로 증가했고, 의료 상담도 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매년 증가하는 만큼 온열 질환을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온열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열 질환이 정확히 뭔가요? 네, 온열 질환은 장기간 뜨거운 햇볕이나 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열부종, 열경련, 열탈진 등이 있습니다. 네. 열사병의 경우는 땀을 흘리지 않고 40도 이상의 고열과 어지럼증을 보이고 심한 경우 의식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네. 열탈진은 열사병과는 반대로 땀을 많이 흘리고 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나타나는데요. 열신시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쓰러지게 되고, 열경련은 다리나 어떤 어깨 같은 부위에 경련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부종의 경우에는 팔목이나 발목 부위가 붓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온열 질환에 정말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증상도 정말 다 다른데요. 그중에 열탈진보다 열사병이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열탈진은 흔히 더위 먹은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사병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근데 어지럼증이나 두통, 피로, 무기력함 등이 증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보통은 서늘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반면에 열사병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고열이나 의식 변화, 탈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땀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그냥 처치를 하지 않고 그냥 뒀을 경우에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갈 수 있으므로 환자의 체온을 가능한 빨리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체온을 낮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자 나이대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고령이 될수록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70%가 70대 이상의 고령일 정도로 고령자가 더위에 취약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온도 변화에 대응해서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을 작동을 하는데요. 땀 배출도 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체온이 갑자기 오르면 땀샘에 관여하는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해서 땀과 함께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러한 땀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원활하게 체온 조절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더군다나 또 이제 고령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체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 어르신들 상태를 꼭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온열 질환은 초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서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온열 질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또 구급 대응에 나선다고요? 네,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구급대 특폭염 대비 출동 태세를 확립을 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폭염 관련 도민 의료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도내에 있는 32개의 구급차와 28대의 펌프 차량 내에 폭염 질환 구급 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인근에 있는 구급차가 없을 경우에는 펌프차 내에 응급처치 장비와 폭염 장비를
비치하고 있는 펌뷸런스를 우선 출동시키고 있으며 네. 중증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2개의 구급대를 동시에 출동을 시키는 다중 출동 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한 그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전화를 통해서 폭염 관련 의료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를 하고 있고 119 구급대가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온열 질환 치료가 가능한 병원 현황이나 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온열 질환 예방 수칙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비를 단단히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119에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전화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이제 도민들께서 119로 신고를 했을 때 구급차가 출동하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신데 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의 경우 주로 그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경련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환자나 목격자분이 119로 신고를 하면 접수 요원이 구급차를 출동을 시킴과 동시에 전화를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결을 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문 상담 요원이 경련이나 실신 등 그 환자 증상에 맞는 응급처치를 지도하고 신고자분이 그 처치 지도에 따라서 처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또는 이런 증증의 증상들이 있을 경우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영상을 통해서 환자를 직접 확인하고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처치 지도를 함과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출동하는 구급대에게 공유함으로써 그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군요.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출동을 빨리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몇 분이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온열 질환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네. 그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만약 의식이 있을 경우 또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선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하시고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환자의 몸에 이제 물을 뿌린다거나 또는 젖은 수건으로 적셔준 다음에 선풍기나 또는 부채 등으로 환자를 서늘하게 해줘서 체온을 낮춰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의식이 또렷하다면 환자에게 물을 먹게 해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의식이 없다고 하면 환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물을 마시게 할 경우에 잘못하면 기도를 막아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체온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고 또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물 섭취를 도와주고 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줘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또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온열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가지고 체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분 보충을 위해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탄산음료 등을 마시는 건 갈증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을 지참을 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고 챙이 넓은 모자나 우산 등을 활용을 해서 직사광선을 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서 실내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공기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등 가급적 시원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무리한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또한 샤워도 자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샤워도 자주 하고. 그런데 또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그 야외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충분한 수분 섭취, 그다음에 시원한 환경을 위한 그늘막 쉼터 만들기, 그다음 충분한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가급적 낮 1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옥외 작업 시간을 좀 단축을 한다거나 또는 작업 시간대를 조절을 하는 방법이 좋고 작업 매 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고 피로,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만약 충분한 휴식 중에도 증상에 호전이 없으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지 됩니다. 네, 또 노약자나 어린이는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할 텐데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그 일반적으로 노약자나 어린이, 심내혈관 질환 등은 그 더위에 취약한데요. 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더위에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는 좀 낮춰주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어지러움이나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집 주변에 그 무더위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 걸 미리 확인을 하시고 네. 그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나 집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남겨두시면 안 되고 수시로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 주변에 무더위 쉼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은행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빙상장 이런 곳에서도 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온열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도민 여러분, 그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고 혹시 더위와 관련된 이상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119로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 여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